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2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논란들을 정면 돌파하고 나섰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했는데 마치 대국민 담화 같은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25분 동안 이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했지만, 자, 그래서 동아일보가 그 내용을 일면 사이드 톱으로 뽑았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 윤 대통령 반일 외치며 이덕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 반일을 외치면서 이덕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 뭐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죠. 야권 직격하며 국민 설득 나서 야당은 파시스트로 매도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자초한 거죠. 어제 한일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1%의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할 일은 한다. 그런 심정으로 했다. 그런 말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그 피해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지금 굴종 외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야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20여 분간 한일 관계에 대해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을 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연합뉴스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 보시면은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민주당 설득을 자처하는 일본 야당을 거론하며 부끄러웠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어제 국무회의 공개 발언은 모두 발언을 한 25분 동안 했죠.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는데 비공개 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지금 취재가 돼서 보도가 오늘 아침에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야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참 부끄러웠다. 일본의 야당이 한국 야당 민주당을 설득을 하겠다. 자꾸 이것을 뭐 굴욕 외교라고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비하를 하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것을 일본 야당이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민주당을.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참 부끄러웠다. 자, 일본 제1야당이죠. 입헌 민주당 지도부를 일본에 갔을 때 접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입헌 민주당 지도부가 나카가와 마사하로 입헌 민주당 헌법조사의장인데 이 지도부죠. 나카가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곧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를 함께하자고 설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담한 입장이죠. 참담한 이야기죠, 정말. 오죽 일본에서 볼 때도 민주당이 답답하면은 자,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전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난데 일본 야당이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담벼락이죠. 담장에 비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던 이웃집이 있는데 물기를 내는 문제로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다. 고치자. 담을 허물지 않으면 둘 다 손해인데 그냥 나대야 하느냐. 한일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상대가 담을 허물기만 기다리기보다 내가 자 이거 봐 하면서 먼저 허물면 옆집도 그 진정성을 보고 같이 허물게 되고 그러면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자 이런 이야기도 어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지금 그 야당은 연일 죽창가를 부르고 있죠. 죽창가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친일, 반일 이렇게 지금 갈라치기 하는 것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일이죠. 그것을 다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슈를 돌리기 위한 노림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슈를 돌리기 위한 건데 그렇다고 뭐 이 사법 리스크가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묻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 추가로 또 기소가 됩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오늘 기소가 되면 앞으로 또 이것도 재판에 나가야 되겠죠. 검찰 수사 남아있는 것도 많습니다. 동아일보 3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3면, 사이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사이면 기사. 검찰 이재명 오늘 기소 4,895억 배임 제3자 뇌물 등 5개 혐의로 다시 재판에 이재명을 넘깁니다. 저번에 이 내용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것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져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구속을 면했죠. 그래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고 일단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오늘 집행을 합니다. 대장동 2억 1년 반 만에 지금 재판에 넘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핵심 측근 정진상 정책실장을 했던 성남시장 시절에 정진상도 지금 구속돼 있는데 뇌물 받은 혐의로 배임 공범 해서 추가로 기소를 할 것 같고 대장동 일당들 공소장도 곧 변경 신청을 한다. 지금 그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는 428억 원 뇌물 약속이죠. 대장동 일당들에게서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어떤 세금 비용 빼고 428억 원을 저수지에 묻어놓고 쓰기로 했다. 이재명이 쓰기로 했다. 그 내용인데 그것은 이 보강 수사를 좀 더 해서 이러면 다음 달에 이재명을 또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받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대장동에서 뭐 다른 것도 다 많이 있지만은 대장동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김만배 일당에게 엄청난 특혜를 줘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선거 자금을 받아 썼고 쓰기로 한 것 아닌가. 자, 이것이 핵심이죠. 어제 그 돈을 받았던 김용, 핵심 측근 김용 구속돼 있는데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김용이 이 20억 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요구를 해서 그중에 8억 4,300만 원을 받은 단계에서 대장동 2호기 터지는 바람에 중단이 됐죠. 자, 그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대선 후보 경선 자금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때 이낙연과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데 이재명이 특히 호남 지역이 이낙연의 아지트죠. 텃밭이죠. 그런 호남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조직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 조직을 담당을 했던 김용 씨가 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요구를 한 겁니다. 20억 달러. 네, 그 호남에 조직 좀 다져야 되겠다. 조직 다지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 8억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자, 그것을, 그런 정황을, 이것은 지금 물론 김용 쪽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돈 받은 사실 자체를.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하나가 어제 김용의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서울신문 사이면입니다. 서울신문 사이면, 이낙연 공격 말고 조직 구축, 이재명 척 대선 광주 보고서에 있었다. 대선 후보 경선 때 광주 보고서가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증거로 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전반적 상황도 있고 또 전략적 방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남은 8대2 정도로 이낙연이 우세하고 강주는 5대5로 이낙연과 이재명이 백중세다 이렇게 하면서 전략적 방침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권리당원 확보로 최적화된 조직을 만들어야 권리당원을 확보해서 최적화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강주 8개 선거구별 전담 권리당원 책임 조직 구축해야 된다. 이런 조직을 구축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조직 구축을 담당했던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이 내부 문건, 대선 강주 보고서, 이재명 캠프 강주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거죠. 이재명 대표 우호 여론, 당심 확보 위해서 대장동 일당에 20억 원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정민용, 어제 정민용이 김용 재판에 정인으로 나왔죠. 그 김용이 다녀간 뒤 1억이 사라졌다. 자, 이 기사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제 재판에서 지금까지는 이 유동규는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하고 김용은 안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유동규 앞 단계에서 돈을 만든 사람, 남욱 변호사, 이것을 건네준 사람, 정영학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까지는 진술이 일치합니다. 돈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유동규가 김용에게 건넸다. 그런데 김용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목격자로 정민용 변호사가 나선 겁니다. 본인이 1억 원을 받아서 남욱 쪽에서 온 사람한테서 1억 원을 받아서 쇼핑백에 넣었는데 그 쇼핑백이 영양제 회사의 쇼핑백이었다. 그래서 그 농담까지 했다. 그쪽에서 좀 약 받아라. 돈을 1억 원을 주면서. 그래서 본인도 유동규에게 주면서 이거 약입니다. 이렇게 농담하면서 줬는데, 그러고 주고 나서 잠시 후에 그 김용이 그 사무실로 왔다는 거죠.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그 유동규와 정민용이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본인은 밖에서 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면서 그 장면을 봤는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본인이 1억 원을 준 그 쇼핑백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유동규, 그러니까 김용이 와서 가져간 거다. 자, 이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호남 공약에 공을 들였는데 결국은 뭐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됐고 대선에서도 민주당에서 그 호남에서는 압도적인 표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 호남이 이재명을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이 이재명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34면 오피니언 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남에서 야당 추월한 무당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파가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초월을 했다. 자,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불과 38%. 현 정부가 출범하던 작년 5월 초 77%. 여기에 비하면 반타작 났고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서 호남에서 보기 드문 저조한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 폭락은 이재명 대표 때문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자, 이 대선에 지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와서 제1야당을 이끌어낸 것에 대한 호남의 불만의 표출이었다.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죠. 그 이후에 개딸의 폭력적인 좌표 찍기가 호남 민심을 자극을 했다. 특히 좌표 찍기를 하면서 이낙연까지 건드렸죠. 자, 이낙연은 그 호남의 맹주였습니다. 강성 지지층 개딸이 수박을 색출한다면서 이들의 배후로, 수박의 배후로 이낙연, 그러니까 배신자의 배후로 이낙연을 지목하고 영구 제명 청구까지 올렸다. 청구가 아니고 영구 제명 청원이죠. 청원까지 올렸다.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려온 호남에서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폭락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가 폭증을 했습니다. 갤럽조사에서 무당파가 39%, 무려 10명 중에 4명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했습니다. 1%포인트. 민주당 지지율 38%, 무당층 39%. 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현상인데 호남의 무당파 비율은 전국적으로도 시도별로 1위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2%. 여전히 전국 꼴찌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어서, 이재명이 싫어서 떠났어도 국민의힘으로는 가지 않고 무당층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이재명은 검찰 출석을 앞두고 호남을 찾아갔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지켜주시면 저도 잘 지켜드리도록 하겠다. 자기를 좀 지켜달라. 이 검찰과, 그러니까는 사법리스크에 빠진 자기를 지켜달라. 그러면은 내가 호남을 잘 지켜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 호남은 이 대표를 지켜줄 마음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개딸의 포위를 뚫고 이재명의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듯하다. 자, 그러면 2016년 총선 때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켰죠.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난 호남에서.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총선 때처럼 호남에서 신당 깃발이 꽂힐지가 내년 총선 구도와 관련해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자, 이런 분석 기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사는 좀 정치권과는 다른 기사인데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흥미있는 분석 기사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인터넷판을 중심으로 보여드리죠. 올케 신우이 한판 붙었다. 북한 이야기입니다. 딸 앞세운 리설주, 김여정과 권력투쟁. 자, 탈북 외교관이 미국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딸 소개 후 김여정 밀려났다 주장. 딸 김주혜가 계속 요즘 화면에 등장을 하고 있죠.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가 기소한 고영환, TV에도 자주 나오는 분이죠.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딸 김주혜가 대회에 소개된 이후에 요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밀려났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은 후계 구도를 둘러싼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김여정은 그때 뭐 한국에도 왔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폭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쌀문, 뭐 소대가리 뭐 이런 식으로 폭언까지 하면서 어떤 존재감을 가시려 했는데 요즘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녀들이 어린 이설주 입장에서는 그때 이 신우이 김여정이 기세등등하게 나갈 때 과하게 적극적으로 나갈 때 그 점을 우려를 했었다. 이거 잘못하다가 내 자식이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이 고모가 되죠. 고모 김여정에게 뺏기는 것 아니야? 아이들이 고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우려를 했었는데 김여정과 리설주 사이에서 모종의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김주혜를 내세워서 김여정을 뒤로 밀려나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김주혜가 뭐 ICBM 발사 현장 이런 데 나왔을 때 뭐 김정은과 손을 잡고 다니고 같이 뭐 웃고 막 하는데 김여정은 멀찌감치 저 뒤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화면에서 안 보이는 자, 그런 상황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김 위원장이 어린 딸을 전면에 내세운 것에 대해서 고용환 전 원장은 고위 관료와 군부 엘리트들에게 4세대 권력 선결을 암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딸을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보살피는 아빠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다. 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보여드릴 기사는 만평 기사인데 어제 하영재 의원이 그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하영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그러면 현역 의원이고 지금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방탄국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저번에 이재명처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미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부터 보면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이재명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러면은 하영재도 마찬가지로 자기 당 소속이지만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자기 당 소속 체포동의안 표결을 국회의원들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게 돼 가결을 하는 방향으로 당 중론을 형성하겠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지금 이 하영재 의원 입장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가 열려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야 본인이 당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할 테니까는 나를 차라리 가결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영재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처지도 아니죠. 당 지도부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미묘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축약적으로 설명한 것이 국민일보 만평입니다. 자, 만평 보시면 국민 만평 서민호 하백 하영재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 30일 표결할 듯. 그러니 이 TV를 보는 시청자가 머릿속에 복잡할 듯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다른 여성 시청자가 복잡은 하겠지만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지. 자기 당 대표 부결시켜 놓고 국회의원은 가결시키면 어떻게 될까? 국민 보기 얼마나 민망할까? 자기 당 대표는 부결시켜 놓고 그냥 초선 국회의원 가결을 시켜서 구속되도록 하면은 얼마나 민망할까 이야기죠. 그래서 여당 의원위에서 야당이 부결표를 던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재명 때처럼 부결표를 던져서 국민에게 민망하지 않도록 하영재를 보호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분석이 실린 만평이었습니다. 3월 2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